자, 안녕하세요. 시카고 썰레발의 시용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카고 썰레발의 박건일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갑자기 제가 감당하지 못할 분이 나온다고 일회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니 우리 저기 시카고 썰레발 3인방 네. EPD, 그 다음에 우리 박 엔지니어, 그 다음에 저. 근데 오늘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방송을 우리가 같이 만들면서 이제 편집을 하고 방송을 들었는데 또 그 방송 들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진행자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은 그러지- 카메라 뒤에만 있지 않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그래도 진보 말로 진보 농객님을 부르셔가지고 일회 방송에 대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반론을 좀 듣고 싶었어요, 사회자로서. 진행자님, 근데 왜 진보를 부르죠? 그분 저번가 보수였기 때문에 이번엔 진보를 부른다는 그 균형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시청자들은 네. 보수라고 하면은 네. 보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취지가 이제 우리 시카고에서 이제 화합하는 네, 그런 네. 부분인데, 지금 진영 논리로 지금 이미 나눠져 있어요. 뭐 막 싸움도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일단은 반론적인 기회가 또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제가 그거를 여쭤본 이유는 예. 저는 지난번 방송이 참 보수의 목소리였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지난번에는 우리 저기 최 회장님께서 그래도 시카고에서 인지도도 있으시고 그동안에 보수로서 기둥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오늘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또, 좀 예. 이따가 또 본 방송이 본론에 들어가면 얘기하겠지만 예. 저는 오늘 꼭 진짜 보수의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보 아니세요? 아닙니다. 저는 건강한 젊은 보수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전부 다 보수입니다. 시카고는. 사실 이 시대에 진보 보수를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아니, 난 잘라야 돼. 왜 잘라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게 진영 논리가 있는데 보수냐 진보냐도 나도 몰라요. 이거 내가 어떨 때는 보수고 진보인데, 요거 싸움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딱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몫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썰레발의 장점입니다. 이 썰레발이 이 3인방이 있는데 생각들이 다 달라요. 저는 우리 진현 형님하고 또 생각이 다르죠. 아니 근데 이게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없고 저는 케이스다. 사회자로서, 네. 자, 썰레발 방송, 민심을 읽는 방송, 민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말 잘하시는 분들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은, 예를 들어서 이 말이 진짜냐, 진짜 썰레발이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양쪽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오케이. 이게 중요하고. 자, 근데 제가 이 첫 번째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1회 방송 때는 그 동영상 없이, 네. 그 누구셨습니까? 그거 엔지니어입니까? PD입니까? 죄송합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로서 사과드립니다. 저 진행자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2회 방송인데요. 그래도 영상을 올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저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맨날 애청자, 청취자 이거 말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대고 민심의 소리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회 방송에서 저희가 기록을 깼습니다. 시카고에서. 어떤 기록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감사드리고, 너무나 오늘 새벽 4시 반에 깼어요. 잠도 못 자고 진짜 너무나 진짜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클릭스 올라가는 거 카운트 하시느라고 잠 못 자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시카고에서는 사실 네. 정치 얘기하면은 다 싫어해요. 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정치 얘기를 못 꺼냈던 거를 우리가 끄집어냄으로써 다시 이제 진짜 정도의 정치.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민심의 정치. 이거를 듣고 싶은 건데, 진짜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보셨는데, 자,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자, 1회 방송에서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1회 방송에서 미국, 한국 하루 만에 530명 어우.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냥. 이거는 저 시카고에서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은 네.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온 건 없어요. 몇 개월이나 뭐 6개월이나 1년 돼야 올라올 정도인데, 꽤 많이 들으셨네요. 하루 만에. 정확히 19시간 만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네. 계속 새벽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저
애청자 여러분이 계속 봤던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들으셨다. 예, 낮과 밤이 틀리니까. 예. 자,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좀 얘기하다 보면 좋아하는 얘기 나와요. 좀 좋아하는 얘기. 궁금한데요. 자, 빨리 읽겠습니다. 네. JA님 댓글인데요. 시카고에 신당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땡땡님 진짜 썰레발 치셨네요. KL님 목소리가 참 좋으신 분께서 진행하시니 참 듣기 편하네요. 역시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왔다 갔다 누가 문 열고 닫는 소리 나던데요. 아, 그거는 EPD하고 엔지니어입니다. 박 엔지니어예요. 자, 엘님 아주 좋아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잘 들으세요. 지난번에 이분은 이제 그 지난번 농객, 보수 농객, 말대로라면 2,500만 북한 주민들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다는 말인데 김일성보다 히틀러보다 더한 XX다. 6.25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 아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분 선대 친일하였던 분 아닌지 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C님 축하드립니다. 썰레발 첫방. J님 대박. K님 좋아요. 그런데 좋아요 누르면은 돈 내나요? 아닙니다. 눌러주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돈 안 냅니다. 자, K님이 처럼 이렇게 뭐 누르면은 돈 내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 없습니다. 자, 그 광고. 이 광고 안 하면요. 우리 또 오갈 데가 없잖아요. 예. 노천에서 또 이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 잠시 하겠습니다. 자, 저희 협찬 에이스 오로바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오로바리는 이쪽 길로 가다가 아무 차선 타다가 키스한 차, 그 다음에 뭐 가다가 그냥 작살난 차, 또 맛이 약간 간 차, 네. 또 맛이 완전히 가려고 하는 차.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또 부부싸움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 하다가 그대로 또 그냥 어딘가를 박아버린 차. 자식이 또 왼수해가지고 자식들은 맨날 뭐 어떻게 망가뜨려 갖고 와요. 자, 이거 에이스오로에서 무조건 다 해결합니다. 자, 썰레발에서 개런티합니다. 자, 그럼 본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들어가보죠. 예. 예. 자, 그러면 1회 방송에 대해서 큰 거, 뭐 다 못한 건 아니고요. 아, 그럼요. 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수. 네. 보수시잖아요. 네. 1회 방송 나오신 분. 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편의상으로 그러면 이건 시청자들에 대한 저거고.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 이건 아니다. 네네. 이건 진짜 방송 진짜 전파 방해다. 뭐 그런 점이 있으시면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 진행자님, 차라리 제가 동의하는 부분을 찾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벌써 피해가고 계신 거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선은 뭐 저도 방송을 들었죠. 예, 편집도 하고. 근데 좋은 부분은 저번에 나오셨던 선생님께서 진보 보수 둘 다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거다. 저는 뭐 100분 동의합니다. 그건 참 근데 좋았어요. 제가 사회자로서 이거 봤을 때는요. 네. 그게 안 됐잖아요. 예. 뭐 서로 그랬으면 이런 자리도 필요 없는 거고. 예. 근데 두 번째 또 그러니까 지난 방송을 얘기하니까 첫 번째 방송 들으신 분들 너무 좋은 얘기 나왔어요. 첫 번째 진보 보수는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를 뿐이다. 두 개 다 마음은 같다라는 마음 하신 거하고 두 번째는 기억나세요? 이명박 씨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저는 100분 동의합니다. 그거는요. 대한민국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72%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사회자로서 뭐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저는 뭐 첫 번째 방송하신 분의 그 얘기를 근데 진행자도요. 네. 할 말이 있어요. 이명박 씨에 대해서는.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그리고 또 그러셨잖아요. 홍준표는 정치 쓰레기다라고 하셨나요? 그 워딩이 뭐였죠? 좀 정치에서 이제 좀 쓰레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20% 동감합니다. 근데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네. 지금 홍준표하고 네.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뭐 또 찢어질 것 같고. 근데 뭐 맨날 찢어져봤자 다시 뭉치는 게 뭐 그 사람이 그물이고. 근데 이제 조원진 씨하고 김진태 씨 아주 그냥 요즘 박근혜 대통령 503호로 가셨을 때 아주 뭐 태극기도 들이치고 그러다가 요즘은 다른 얘기로 또 빠지시는데 그 두 사람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예, 이분들 조원진 씨하고 이분들
뭐, 두 양반은 제가 입에 담기가 별로 싫은데. 아, 싫으세요? 네. 평론이라 할 것도 없죠. 그래요? 제 생각이요. 예.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그냥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게 뜨거워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 1회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저는 진보라고 말씀드려도 되죠? 아니요. 저는 진보 보수로 저를 재단하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썰레바를 만드는데 참 재밌어요. 첫 번째가 과연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우리 1회 방송이 재밌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군데서 리액션도 있고 반응도 있는데 과연 보수인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에서 네, 죄송합니다. 한 분께서 네, 댓글 달아주셨는데 진짜 미국에서 네. 이러한 방송이 있다라는 게 신선하다. 근데 오늘 이제 저 시청자 여러분, 제가 좀 오늘 편을 좀 갈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불꽃이 좀 튀게. 자, 1회 방송이 좋았다. 2회 방송이 지금 좋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댓글 남겨주시면 3회 방송에서 제가 그거를 개봉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썰레발이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다 불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우리 1회 방송은 자꾸만 보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익스트림 보수죠. 뭐 보수 꼴통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 태극기라고 표현되어지는 딱 그런 성향을 가지신 초대 손님이 오셨었죠. 조원진 씨, 김진태 씨를 최고의 정치인으로 보고 또 아직까지도 박근혜 씨를 지지하고 억울하게 갇혀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보수 그런 부분에서 보수를 아니라고 봐요. 근데 조원진 씨 같은 경우는요. 그 당이 어딘지 아세요? 대한애국당이죠? 네. 대한애국당이고 김진태 씨는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저는 자유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이명박 씨 그 저기 저 갈 때 네. 동부 거기 네. 거기는 뭐 렌트비도 없고 네, 네. 그냥 공짜로 프리로 그냥 주는데 그때 태극기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태극기로 표현되는 박근혜 지지자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거의 이게 신념이라든지 종교적인 수준이에요.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명박이가 감옥에 갈 때는 지지자 한 명 안 나오고 태극기도 안 들었는데 박근혜가 움직일 때는 아직까지도 태극기를 드는 분들이 나오시냐? 그분들한테는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분들은 박정희에 대한 향수 또 본인들이 일평생 우리나라를 읽어오시면서 살았던 그런 간접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거의 이 종교화 수준이 돼 있어요. 근데, 신앙의 수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네. 촛불 집회 때는 태극기가 안 나왔어요. 네. 촛불만 나왔고 네. 이거를 반론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시카고에 네. 모모 변호사님인데 이 촛불은 이거는 종교의식이다. 오히려 지금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촛불은 종교의식이고 태극기는 애국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거겠죠. 제 생각에는 우선 촛불의 의미는 우선 뭐 다 떠나서 우리가 지난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도 좋고 그 시민들이 나왔던 거기에는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 자, 거의 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상황이 강하기보다는 이건 도저히 아니다. 자, 이게 나라냐?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제가 1회 때도 돌직구로 갔는데요. 이 상태면 제가 이제 완전히 직구로 보내는 제가 좋습니다. 하나 오늘은 저희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직구입니다 이건. 아이, 저는 커버 안 합니다.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이 네.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이 네. 보수입니까 신부입니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보수 정권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정치 지형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그런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좌파다, 또 진보다,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말이에요. 네. 우리 저 시카고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때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네. 저거 했을 때 52대 48 네.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근데 52대 48로 나눠졌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지금 진보 대 보수가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서민층에 뭐 이렇게 이게 그냥 시민들, 네. 국민들에서들은 진영 논리가 돼 있고 네. 위에서는 다 보수라 그래요. 예, 그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제 퍼센티지를 얘기하셨으면 거의 반반이라는 얘기인데 그거는요. 진정한 보수주의자들도 또 진정한 진보주의자들도요. 이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런 정치 지형상 투표를 통한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반으로 싹 날려서 나뉘게 돼 있는데 진보 보수가 진정한 자기 신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가 반반으로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보고 진보가 반이다, 뭐 보수가 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당을 찍었다고 보수다, 진보다 생각 안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보수주의자라고 자평하시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소위 보수라고 얘기하시는데 보수의 가장 큰 원칙이 뭡니까? 법치주의입니다. 더 깊게 내려가면 친일을 하지 않았던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그 꼿꼿한 선비정신 그걸 가지고 있던지 쭉 있는데 사실은 더 쉽게 말하면 법치예요. 근데 지금 법을 어기고 조사도 안 받고 법을 모 알듯이 지발에 묻은 모 알듯이 여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박근혜, 이명박 씨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때 당시 저 노무현 대통령도 네. 그 저기 저 물론 서거하셨지만 네네. 뭐 좀 자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네. 저 영부인도 이렇게 좀 자본이 네네.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들만 되면 저건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반 저기 시민들은 진영 논리가 확실한데 근데 위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보수고 특히 저 이명박 정부는 지금 보수의 그 끝자리라도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럼 돌직구 하나. 자, 박 엔지니어는 뭐 쉽게 얘기할게요. 시카고 공돌이. 네. 예? 맞죠? 네네. 뭐 팟캐스트 뭐 3년 넘게 하셨고 네. 비호가 뭐 72만 K까지 올라갔고 보셨죠? 예, 제 네. 개인 그건 지시. 그거 거짓말인지 알고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네. 72K까지 720K. 720K까지 올라가신 분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가까이서 이렇게 뵀던 분이고 또 그런데 자 그러면 돌직구 2 네. 본인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제가 멋있는 보수주의자가 되고 싶어요. 그걸 지향합니다. 그 멋있는 보수주의자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를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하시자면 멋있는 보수주의자. 진정한 보수주의는요 고리타분해 보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들 있잖아요. 명예, 도덕, 국가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건 아닌데 예, 그리고 우리말로 저작거리 얘기로 죽어도 쪽팔린 짓은 못하겠다. 자 그러면요.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저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고리타분하더라도 그런 중요한 가치들을 지키는 게 보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도 지금 보수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대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지금 보수 진보를 나누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의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수가 아니라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자. 보수가 아니고 구구주의자들이죠. 자, 그리고 안보파리들이죠. 진짜 보수라면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 정말로 명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정말로 내 주위에 없는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 주위 돌아볼 수 있는 아시죠? 예, 그런 정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 때 꼿꼿한 선비정신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보수가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전 보수도 아니, 전 자유주의자예요, 완전히. 그런데 지금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덕성에서 또 법에서
주위를 돌아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죠. 아 근데 지금 저 문재인 정권도 보수고 네. 그럼 문재인 정권 내에서도 지금 보면 그 같은 정당 더불어민주당에 그 미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안희정 네. 지사서부터 네. 해서 뭐 이렇게 연루가 많이 돼 있고 네. 또 굉장히 뭐 그게 있는데 그러면 도덕성을 따지고 네. 그러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노무현의 적자다 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가 말씀하고 다녔던 분이에요. 음. 그러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바로 안희정 지사 그냥 탈당계도 그렇지. 못 내고 그냥 아예 예. 저걸 안희정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얘기할 것도 없고 안희정 같은 경우는 참 예. 저는 사람이 바뀐 그것도 거라고 어떻게 봐요. 함정입니까? 그게 어떻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런 이제는 얘기도 들리고. 저는 그 사회자님께서 진보 보수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는 진보 보수라고 나누는 것 자체를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보를 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건 정치인 또 공인이라면 또 그 전에 인간이라면 계속 성찰을 해야죠. 근데 안희정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몰라요. 지금은 전혀 아니지.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안희정 지지하지 않지만 지금은. 근데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의 양심이 있고 정의감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자기 성찰하지 않고 조그만 죽구름 같은 권력이 생기니까 변해온 거죠. 서서히. 그러면은 안희정 부족하고 못난 인간인 거죠. 그럼 안희정 지사는 그러면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분인데 네. 그러면 이분은 도덕성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이거 있기 때문에 도덕성 법적으로 네. 도덕적으로 완전한 문제가 있는 근데 사람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노무현의 적자인데 자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분은 가짜 보수네요. 이 양반은 이제 진보 보수를 나눌 게 아니죠. 아까 얘기하셨지만 미투 얘기는요. 아무튼 안희정이 대통령 그것까지 나왔잖아요.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잖아요. 저 미투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 여러 사람들이 그 부작용이 있다고 봐요. 근데 위선적인 두 얼굴을 가진 이런 정치인들, 공인들, 권력 가진 사람들을 추풍 낙엽처럼 떨어뜨리는 이것만 해도 아이, 엄청난 근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근데 봐요. 이게 미투라는 게요. 네. 제가 솔직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도 한국에서 이제 뭐 직장 생활 하면서 네. 이게 가만 보면은 네. 이게 뭐 정치인들하고 또 요즘 기업인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뭐 돈을 많이 매겨서 그런지 뭐 아예 얘기가 없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연예인들 네네. 뭐 교육계 문화계 뭐 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네. 대기업의 뭐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 생각에 옛날 제 생각에 뭐 그 과장급 이상 팀장급 이상들은 아직까지도 여직원들 그 퇴근 안 시키고 그저 술 따르게 하고 같이 뭐 이렇게 성추행 같은 경우는 허다하겠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투 운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하면 위험한 발상이에요.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교도소가 꽉 차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다 잡혀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적폐청산한다는데 그 적폐청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거 하다 보면은 남아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남아나지 않는다면 교도소가 꽉 찬다면 교도소를 더 지어서라도 잘못한 사람들 다 잡아넣어야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그래도 정치인들이 많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국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미투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 적폐청산돼서 예, 적폐청산 뭐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이제 어느 정도 그 보수적인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화합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문재인 누구를 대통령은 풀어줘요? 박근혜 씨요. 아니 뭐 처벌 받았 뭐 아직 그 확정도 안 됐는데 뭘 풀어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으니까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일회 방송에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예. 일회 방송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비공식적으로 이제 보수 농객하고 네네. 저번에 한번 이렇게 그렇죠. 제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이제 뭐 확정되기 전에 선고되면은 빼도 박도 못한다. 네? 네. 이거 뭐 20년 30년 때려버리면은 이거는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심 선고되기 전에
보훈의 차원에서 박근혜가 무슨 죄가 있냐? 자. 박근혜는 네. 단지 속은 거. 요번에 어저께 박지원 씨가 뭐라는지 아세요? 어저께 박지원 씨가 저기 뉴스공장에 나와갖고 한 얘기가 있어요. 아, 뉴스공장 들으세요? 빨갱이신데? 아니요. 뉴스공장이 왜 빨갱입니까 그게? 아유, 그런데. 김어준 뉴스공장 들으신 빨갱이 아니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몇십만 명이 듣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미래방송 때 똑같이 했던 얘기 그거 뭐 5.18 때 뭐 이런 거 아니 몇십명이 똑같이- 듣건 안 듣건 그분들은 다 지금 이렇게 그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그분들이 섞고 있다고 선동하는데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이 선동하시는 분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아무튼 제가 얘기한 한국에서. 거는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지난 1부 때 하셨잖아요. 대통령 찍은 모든 사람들이 그 문재인을 찍은 모든 사람들이 빨갱이고 네, 41% 적화 통일을 한다고 그런다. 이건 아니지. 아, 전 너무 황당했어요 네. 사실은. 그리고 뭐 저도 뭐 그날 사회자로서 약간 이성을 잃고 얘기했지만은 네. 그냥 좀 먼저 내려놓으시면 안 되냐. 그러니까는 뭐 남이 내려놔야 안 내려놓기 때문에 나도 못 내려놓는다. 그래도 상대방은 그래요. 저 양반이 안 내려놓으니까 안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내려놓는다고 얘기하는데 뭐 내려놓을 필요도 없고 자기의 생각, 진보적인 생각, 보수적인 생각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다고 봐요 인간 사회에서. 근데 사실을 좀 팩트를 기준으로 근데 분석을 하고 근데 좀 박 엔지니어 말 막아서 미안한데요. 아유, 괜찮습니다. 아까 적폐 네. 본인 생각에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내가 모르겠는데 약간 친한 것 같은데 그 언제까지 적폐를 할 건지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4년 5년 계속 적폐할 겁니까? 이거? 근데 적폐 청산을 누가 하고 있죠? 검찰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뭐 한국을 떠나온 지 좀 오래돼서 뭐 저보다 더 오래되셨지만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라마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자, 지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검찰에 대해서 우병우 같은 사람을 중간에 박아놓고 조절을 한다든지 뭐 법원을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전형적으로 독립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요번에 일회 방송에서요. 네. 그 우리 저기 보수 농객께서 네. 하신 말씀 중에 개헌, 네. 개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개헌. 네, 네. 근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국회에서 그 야당이나 여당에서 특히 야당에서 자꾸 개헌을 하자 그러잖아요. 옛날에 더불어민주당도 개헌하자 하다가 뭐 여권이 잡으면 또 안 하고.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하게 직접 청와대에서 개헌하자 이랬어요. 근데 그건 법적으로 할 수 네. 있는 일이죠. 근데 그 개헌 논의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곳에서 먼저 이제 대선 때 그 TV 토론회에서도 하자 그랬는데 이제 또 이게 야당이 여당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그거는 뭐 하기 싫은 건지 안 하는 건지. 근데 개헌의 내용을 보면은요. 네. 저는 진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진짜 저는 한 말씀 좀 제가 들어도 돼요. 왜냐면 이 방송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나는 소리를 한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미국에 아니면 외국에 친인척, 딸, 아들, 부모들 안 사는 친척 있습니까? 사촌에서 팔촌까지 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 조카도 여기 있고, 그쵸? 자, 그러면 헌법을 바꿀 때 있지 않습니까? 개헌하는 건 좋은데, 자, 첫 번째, 아이들 군대 끌려가야 돼요, 여기서. 뭐 선천적으로 태어났던 어떻게 뭐 선택의 여지도 없고, 또 나이 18살 넘으면 또 그냥 지는 뭐 후천성이라 그래갖고, 애들은 여기에서 여기 문화를 배우고 있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 복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 땅에 가서 진짜 미국 시민이 북한에 가서도 한국계 미국 시민 데꼬지 않습니까? 아주 뭐 클린턴이 가든 부시가 가든 여기 계신 분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놓고 65세 넘으면은 자동으로 그냥 저 박탈돼요. 이중 국적이. 그러면 65세가 넘으면 우리도 여기서 일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노인분들 한국에 가가지고 좀 건강보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공짜로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 국민연금에서 예를 들면 본드를 만들어서 각 지역에 이렇게 그 본드를
주면은 여기서 진짜 뭐 한국에서 의료보험 내듯이 4만 원, 5만 원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미국 병원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기독상조회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부에서 나서서 해줘야 되는 거지. 저는 이 방송하면서요. 네. 이게 목표라고 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 얘기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국에 지금 250만 명 교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동포가 살고 있죠. 예. 재미동포. 100만 명이 시민권자예요. 네. 그 시민권자들 같은 경우는 뭐 투표권이 네. 좀 없죠. 네. 근데 지난번에 대선 투표 때 몇 명이 투표했냐면요. 2.6. 몇 프로, 2.7%가 투표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자 한국이든 미국이든 우리 교포 동포들 저는 앞으로 뭐 3년 뒤 4년 뒤 대통령 선거할 때 무조건 투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한테 투표하든 물론이죠. 무조건 투표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 가족들이 다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뭐 저희가 한국에서 뭐 어떻게 뭐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선양도 많이 했고 어렵게 여기 와서 아이들이 또 잘 돼가 지금 아이들이요 18세 때 이게 묶여가지고 미국에 정치 쪽으로도 못 나가고 공무원도 못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 자 비례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네. 자 아니 미주 지역에 비례대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0만 명인데 자 여러분 우리 저 미주 동포 여러분 100만 명 투표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비례대표 미국에서 2~3명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진짜 어떠한 사고나 안 좋은 일을 당했더라도 총영사가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왜 외국에 사는 우리 해외 교포들은 이렇게 하면서 투표하라 그러고 뭐 투표권도 없고 저는 비례대표 미국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고 자 30% 이상 투표하는 그날까지 시카고 썰레발 저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 맞습니다. 그 우선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재미동포도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민족으로서 또 아직도 국적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인 사람들도 있는데 두 개 다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우리들도 여기 사는 우리들도 한 손에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 우리 조국 떠나온 조국 또 한 손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요. 두 개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고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저 성적이에요. 네. 맞아요. 예, 동감해요. 한 손엔 조국, 한 손엔 미국. 그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개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 없어요. 개헌이라는 것이요. 1987년도에 벌써 3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6월 항쟁 통해 가지고 이제 개헌이 되고 그랬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을 고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 임기 말에 했어요. 왜냐하면 개헌을 안 하는 게 사실은 그 현 정권에 당시에 누가 정권을 가지고 있던지 개헌을 안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임기 초에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모든 대선 주자들이 약속했던 그걸 지키고 임기 초에 자,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자 그때 개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국민들하고 약속 아닙니까? 그럼 미국에 있는 뭐 영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교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재해동포 부분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럼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전문을 제가 신문 2장 저쪽에 붙여놓은 거 2장을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고쳐가지고 하려면은 우리 재외 동포들 있죠. 투표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어디다 찍든지 간에. 근데 100% 동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왜 1회 2회 방송에 대해서 보수 이거 지금 뭐 논리를 자꾸 따지냐면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투표가 되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투표 안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은 투표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베이스를 이걸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정치가 우리 생활이죠. 우리가 그 정치가 관련 안 된 삶을 살 수가 사실은 없어요. 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가장 바람직하게 가장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의무이자 권리인 게 또 투표인 거고요. 예.
자, 근데요. 진행자님 말씀. 우리가 또 먹고 예. 살려면은 또 얘기하죠. 이제 끝나기 뭐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광고 한번 또 해야 돼요. 네. 이 광고 안 하면은 여러분 제가 광고 자주 하는데 좀 요거는 좀 들어주시고요. 특히 여기 미국에 시카고에 놀러 오실 분이나 아니면은 우리 유학생 여러분 아니면 학생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또 이렇게 교민 여러분 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 안 하고요. 조금만 할게요. 아까 얘기했죠. 키스한 차, 작살난 차, 마시간 차 갖고 오십시오. 에이스 오로바디에서 깨끗하게 고쳐드리고요. 그거 만약에 안 되면 시카고 썰레반에서 개런티 하겠습니다. 근데 S 오르바리 전화번호라도 하나 주셔야죠. 아 전화번호 안 줘도 다 알아요. 이번으로 하면 되니까. 예, 아니요 이번호는 우리 썰레반 번호고요. 그냥 그래도 S 오르바리 에이스 오토바디 시카고 랜드하고 골프 사이에 있습니다. 끝번호는 제가 알아요. 사하나. 그 앞번호는 제가 모르겠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이거 방송 이거 광고 잘못했다고 네. 잘리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예 진보 보수 계속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논리적으로 오늘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이런저런 논리를 얘기하려면 팩트를 기준으로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초대 손님들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아니 근데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제가 예. 이게 여담인데 예, 아까부터 계속 아니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을 이게 섭외를 안 해도 솔직히 저희 방송에 나오려고 이게 한 2개월치는 이렇게 좀 저희가 스케줄이 차 있어요.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은 근데 진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네. 오히려 저희가 부탁을 해야 돼요. 좀 나와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원인을 찾았어요. 뭐요? 우리 한국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시카고는 제가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 보수층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 연세가 많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와서 이제 기반을 닦으신 분들이고 자녀들 다 추가했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고 진보 성향을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그 갑과 을 사이 좀 종업원 아니면은 그 아니, 직원 아니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나와요? 그 나이에도 관계 없고요. 예. 또 뭐 자리를 잡고 안 잡고도 관계가 없고요. 왜 안 나오냐면요. 예. 말하기 싫어서? 답답한 거죠. 아니 그러면 근데 지금 사회자님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가요 진짜 보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이 통하고 네.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죠. 저는 여기 공식적으로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요. 지금 얘기하시는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진정한 의미의 보수라기보다는 안보파리예요. 안보파리.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뭐 북한 뭐 그걸로 돼 있어요. 지금이 뭐 좋다. 그럼 적과 마지막으로 통일한대잖아요. 아니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네. 간단하게 네. 자 통일이 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급격한 통일은 저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북한이라고 사실 왕조 국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반적인 근대 국가가 아니죠. 뭐 누가 이걸 얘기를 듣고 저한테 반발을 해도 저는 너무나 어떻게 3대 세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자. 왕조 국가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북한이라는 것은요. 우리 민족이기도 하면서 잠깐만요. 또 피디님 조금 시간 있죠? 예 말씀하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통일을 돼야 되냐? 저는 통일보다는 우선 서로 알아가고 그렇다고 전쟁 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는 전쟁도 뭐 불사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4월 달에 난다 뭐 매월 달에 난다 뭐 서로 총뿌리를 겪고 전쟁이 난다 하면 피해 보는 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수많은 민간인들입니다. 우리 부모 형제죠. 살살 달래가면서 또 이해할 건 이해하고 고쳐갈 건 고쳐라고 비판할 건 비판해 가면서 개혁 개방시켜서 사이좋게 살기 시작해야죠. 근데 그 자신이 없냐? 전 있다고 봐요. 자, 요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 아실 거예요. 평양 올림픽 될 거다. 동계올림픽 하면 평창 올림픽이 아니고 평양 올림픽 될 거다. 그러면서 그냥 설레발을 쳤잖아요. 태극기 왜 없냐?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봐요. 너무 본인들이 겪고 오셨던 거에 이해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실향민이시고 이산가족 때 저희 친척분들 돌아가셨고 피난 오실 때 그리고 북에도 아직 저희 친척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향민이고 이산가족인데
우리가 무서워서 적화통일 될 거다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자신감을 좀 가져야 돼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보파리 하면서 자꾸만 우리나라 발전시키는 거 막지 말고 평양올림픽이라고 했는데 오픈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아, 너무나 멋있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 근데 국외선을 봤을 때 아니, 와 이거 이것도 반대로 달라졌구나. 보면은요. 네. 평창 올림픽에 인공기능 올라가는 태극기가 왜 없냐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 네네네. 제가 잠깐 정리를 하면요. 네. 문재인 정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제 생각에는 딜레마요? 왜 딜레마에 빠져 있냐면은 북한이 핵을 네. 뭐 단계별 폐기는 지금 미국에서 강력하게 막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핵을 포기를 안 하는 상태에서 딜이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시간 끌기도 이제 안 되는 거고 아니, 그렇게 되면 핵 이제 포기가 결과인데 어떻게 핵 포기를 그 조건으로 달아요? 제 생각에는 네. 북한이 네. 핵 포기를 그냥 쉽게 이게 어느 정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포기를 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뭐 아는 사실인데 제가 봤을 때 이 단계를 미국에서는 지금 뭐 그런 거 없다. 지금 이번에 새로 안보 보좌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분도 말씀하시는 게 이제 없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가 4월 27일 날 그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만났을 때 이게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안 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이건 엄청난 딜레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다음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저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우리가 좀 그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진영 논리라기보다는 사실은 진보 보수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런 사회학적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북한이라는 게 딱 있어가지고 반공 논리 안보파리 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 북한의 그런 인권 문제 또 핵 문제 단호하게 거부하고 비판해야 되죠. 사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아주 그 불량한 정치 세력들은 더 이상 영향이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게 한국에서건 또 우리들이 공부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는 첫 시작이라고 봅니다. 근데 말들은요, 저 지사님들 말들은 다 이렇게 해요. 말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뭐 돌아서면은 그냥 저거고. 근데 뭐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뭐 이렇게 해서 좀 정치 발전이 되고 나중에 투표해서 제외 동포들 진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게 목표고.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저 아까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의 엘님 이분 말씀드리면 2,500만 북한 주민을 모조리 죽여야 한다는 말인데 라고 쓰신 댓글 달아주신 분, 자 공식적으로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나와주시면 고맙고요. 왜냐면 이제 나와서 자꾸 이제 말씀들 하셔야 돼요. 예, 맞아요. 근데 우리 썰레발이 좀 극단적인 것들은 다 빼고 합리적이고, 좀 합리적이고 팩트에 기반을 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듣기에 사실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이 목소리가 커요, 스피커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냥 입을 닫아버려요. 아휴, 내가 뭐 그게 진보라니까요. 안 아니요. 나와요. 자꾸만 진보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그렇게 얘기해. 진보건 모수건 네. 합리적이고 조금 생각하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저도 짜증 나거든요. 아니 그거는